소쿨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높은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봉식이었고 다른 사람은 덕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며 자란 중마고우였다. 높은 언덕에 가로막혀 자주 오가지는 못하였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한 집에 사는 형제와 같았다. 봉식은 부지런하고 마음씨고 온 농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작은 밭대기를 일구어 살아가고 있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도 살림살이는 늘 빠듯하여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다. 그러던 중 어느 눈보라가 살짝 비치는 초봄이었다. 어느덧 아버지의 소상이 닥쳤는데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제상에 올릴 북어 한 마리 살 돈이 없었다. 봉식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몸을 추슬렀다. 하는 수 없다. 낯이 뜨겁고 염치가 없어도 내일은 덕만이한테 가보는 수밖에. 이튿날 이른 아침 봉식은 집신끈을 동여매고 재를 넘었다. 평생 친구에게 신세 한 번 지지 않았는데 염치 없이 돈을 빌리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발걸음을 옮길수록 발은 자꾸 느려지고 가슴까지 답답해졌다. 덕만의 집에 당도하니 마당을 쓸다 말고는 친구가 반색하며 달려나왔다. 아니, 이게 누구야? 봉식이 아닌가? 어쩐 일이야? 어서 들어와. 두 친구는 아랫목에 마주 앉아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덕만의 아내가 밥상을 들여오고 막걸리까지 데워왔다. 이야기꽃이 피다 보니 어느새 바깥이 새까맣게 어두워졌다. 하지만 봉식은 밤이 이슥하도록 정작 하고 싶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덕만이 물었다. 자네 오늘 뭔가 할 말이 있어 온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있나? 어디 말해보게. 봉식이 잔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 소상이 며칠 안 남았는데 북어 한 마리 살 돈이 없다네.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찾아온 걸 부디 용서해 주게. 이 사람, 별소리를 다 하네. 자네 부모가 내 부모고 내 부모가 자네 부모 아닌가. 염치라니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하지 말게. 덕만이 손을 내저었지만 이내 이마를 찌푸렸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실은 나한테도 돈이 없다네. 작년 농사가 시원찮아서 곳간이 텅 비어버렸어. 그 말을 들은 봉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때 덕만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다. 우리 집 소를 가져가게. 마침 내일이 장날이니 그놈을 끌고 가서 파시게. 농사는 뭐로 짓고? 농사야 어찌어찌 되겠지. 제사나 잘 모시게. 봉식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밤 봉식은 덕만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불 속에 누워서도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속에 뜨겁게 남아 쉬이 잠들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봉식은 소고비를 잡고 장으로 나섰다. 소를 팔고 손에 쥔 엽전 꿰미의 무게가 반갑기보다 무거웠다.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봉식은 재를 올랐다.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다. 숲길이 어두워지려는 찰나 숲풀 사이에서 칼을 든 사내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거기 서라. 장에서 소 판 돈 가진 것 알고 있어. 어서 내놓아라. 봉식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두 손을 모아 사정하였다. 여보시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오. 친구가 자기 소를 팔아서 준 돈으로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이오.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반만이라도 남겨주시오. 그 반으로 제사상이라도 차려야 하오. 도적놈이 그런 사정을 봐줄 리가 있나. 서로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데 마침 광가에서 순행을 나왔던 포교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봤다. 뭘 가지고 그러시는가? 다투다 말고 봉식이 썩 나서서 말했다. 관아에서 나오신 분이 나설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묻고 있지 않는가? 다름이 아니라 이 친구. 이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내가 작년에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소를 주더니 팔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팔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돈이 반이나 남아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사서는 키워서 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놈을 오늘 장에 가서 파니 얼추 작년에 빌렸던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주려고 가는 길에 우연하게도 중간에서 만났는데 안 받겠다고 그래서 다툰 것입니다. 포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별일 아니고 착한 사람끼리 모여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았다. 그거 좋도록 해결하고 가시오. 그러고는 쓱 가버렸다. 기가 막힌 도둑놈이 봉식을 가만히 바라보다가는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잠시 후 도둑놈이 빼앗았던 돈을 다시 봉식에게 내밀었다. 미안하오. 가지고 가서 부모님 제사 잘 지내시오. 그러고는 돌아서려다 멈추었다. 형씨 사는 곳이 어디요? 성함과 사는 곳만 좀 알려주시오. 봉식이 알려주자 도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떨리는 두 손으로 엽전 보따리를 꼭 쥔 채 봉식은 집으로 향했다. 봉식은 그 돈으로 아버지의 소상을 정성껏 모셨다. 제사상을 차린 다음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친구 덕만에 대한 고마움에 도적조차 물리쳐준 세상의 따뜻함에 눈물이 절로 나왔다. 제사를 마치고 계산해보니 남은 돈이 반이나 되었다. 봉식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장터에 가서 작고 야무진 송아지 한 마리를 사왔다. 봉식은 송아지에게 먹이를 정성껏 주고 추운 겨울에는 짚을 두껍게 깔아주었다. 이듬해 봄, 여름, 가을이 지나니 송아지는 어엿한 소로 자랐다. 1년이 지났다. 장에 가져다가 소를 팔고 보니 덕만에게 빌린 돈과 얼추 비슷한 액수가 되었다. 봉식은 발걸음도 가볍게 제를 넘었다. 덕만이 자기 집 마루에 앉았다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돈 보따리를 덕만의 손에 쥐어주면서 봉식이 말했다. 작년에 자네가 준 솥값일세. 남은 돈으로 송아지를 사서 키웠더니 이만큼이 됐다네. 이 사람이 이걸 왜 돌려주는 거야? 줬으면 준 거지. 됐어, 됐어. 그냥 가져가게. 아니, 이건 내가 받을 수 없어. 두 친구는 술상을 앞에 놓고 밤이 깊도록 실랑이를 벌였다. 네 거다, 내 거다. 술잔이 오가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덕만의 아내가 문구멍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두 사내가 보따리 하나를 놓고 서로 떠밀고 있었다. 한편 예전에 그 도적놈은 사실 어렵거나 가난한 집 자식이 아니었다. 충청도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소문난 조씨 집안의 손자였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는 손자가 방탕해질까 두려워 돈을 꽁꽁 쥐고 쉽게 내주지 않았다. 할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에 손자는 거칠어졌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급기야는 도적놈이 되고 말았다. 그런 그는 제 위에서 봉식을 만난 날 밤 도저히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크게 반성한 도적은 집으로 돌아갔다. 한 1년 착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 방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자는 재에서 겪은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듣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깊이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내가 늙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이 많은 재산을 줄 만한 사람이 없어 근심이었는데 너에게는 줄 수 없었다. 너에게 재산을 주면 아무래도 난봉꾼이나 건달 나부랭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구나. 너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손자는 봉식의 집을 찾아가 간청하였다.
봉식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다시피 충청도로 향했다. 멀리서 본 집은 기와가 번쩍이고 마당이 엄청 넓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창고마다 곡식이 그득했다. 노인은 사랑방에 누워있다가 봉식을 보자 몸을 일으켰다. 나는 늙고 병들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라오. 철없는 손주놈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도둑질이나 하고 당겨서 앉으나서나 근심했는데 당신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손자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소이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재산을 우리 손주 반 주고 당신에게도 반 줄 테니 이 재산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손주를 맡아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봉식이 아무리 손을 내저어도 노인은 땅 문서를 나누어 손자와 봉식 앞에 밀어놓았다. 봉식은 어쩔 수 없이 땅 문서 한 묶음을 품에 안고 발길을 돌렸다. 봉식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품에 문서를 안은 채 곧장 덕만의 집으로 갔다. 친구야, 이리 오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네가 깜짝 놀랄 것이야. 봉식은 1년 전 재에서 있었던 일부터 도적의 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덕만에게 이야기했다. 덕만은 점점 눈이 커지더니 마침내 입이 아기 입처럼 벌어졌다. 방으로 들어간 봉식이 땅 문서를 덕만 앞에 펼쳤다. 이건 자네 거야. 내가 소를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이 땅 문서는 자네가 받아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냥 소 한 마리 준 것뿐이야. 이건 자네가 받아야 해. 두 사람은 밤새 옥신각신하였다. 큰 소리가 났다가 웃음이 터졌다가 또 큰 소리가 났다. 덕만의 아내가 이튿날 아침 밥상을 들여놓으며 두 사람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무얼 가지고 그렇게들 다투셨어요? 덕만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부인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해맑게 웃었다. 두 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한 분은 의리를 지키려 하시고 한 분은 은혜를 갚으려 하시니까요. 그러지 말고 이 땅에 나란히 집을 짓고 담장을 허물어 두 집이 한 식구처럼 살면 어떻겠습니까?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의 어려운 이들도 도우며 살면 조부자 어른의 뜻도 두 분의 우정도 다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두 사내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동시에 손뼉을 쳤다. 그거 참,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듬해 봄 두 사람은 나란히 새 집을 지었다. 두 친구는 논밭을 나누어 농사를 짓고 소도 함께 기르며 살았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형제처럼 지냈다. 담장 한쪽을 허물어 솥단지를 걸고는 불쌍한 거린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했고 방이 많은 넓은 집을 지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면 일자리도 주선해 주었다. 충청도에서 내려온 조부자의 손자도 착하고 성실한 두 사람 곁에서 농사를 배우며 천천히 사람이 되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인연이 있지. 하지만 착한 사람끼리는 꼭 만나게 되는 법이야. 소쿨극장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